우리가 지난주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 했죠? 반도체가 참 첨단 산업,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6월 초에 또 유명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었어요. 기사 보셨어요? 뉴스? 젠슨 황.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 창설자 사장님이요.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 회사가 반도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2주가 넘어서 다 잊었을 것 같아서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반도체가 있다. 무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르셔도 돼요.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구나 아마 알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근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핵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여기서 아주 우리 반도체 회사인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가 주로 만드는 게 교수님, 메모리. 뜨거운 거 여기다 놓을게요. 예, 감사. 찾으셨군요. 여기 좀 만져보시오. 감사. 그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다. 근데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회사다. 시스템. 근데 거기는 아주 TSMC라고 하는 회사인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고 타이완, 대만.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용도가 메모리 반도체 용도보다 시스템 반도체 용도가 더 커요. 더 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하면 한 30%가 메모리 반도체, 70%가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시장 폭이 넓은 게 뭐예요? 메모리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 사람도 깨달아가지고 시스템 쪽으로 나가려고 막 그래요, 이제 시스템. 근데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시스템 반도체는 뭔가? 생각나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몸에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휴대폰 많이 쓰죠? 휴대폰 그게 이제 그 속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반도체가. 근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근데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각 이름 적어놓고 이름만 불러도 전화번호 다 대주죠. 예?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도 김군자 휴대폰으로 전화해 주세요 하면은 지가 알아서 전화해 줘요 이제. 그게 뭐가 그렇게 해주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저장을 해놓은 거야. 김군자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기억해 놓은 거야. 메모리 해놓은 거지. 그래서 그 메모리를 많이 해놔야 자료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운용을 하지. 시스템을 이제 운용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통신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전화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서 말할 때 말이 서로 들리고 서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뇌기능을 하는 거예요. 뇌기능. 그리고 암기해놓고 그 다음에 뇌기능으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혼자 집 찾아갈 수 있죠? 근데 멀리서는 못 가지만 이제 집 근처에다가 차 태워다 주면은 집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고 우리가 길눈이라고 하고 길도 이제 어디로 가면 어디고 되게 머릿속에 다 있죠?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면서 저장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내하지 않아도 우리 눈이 좀 나빠가지고 안 보이니까 잘 안내서 간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그냥 혼자 자기 집 찾아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왜? 그 길, 그 머릿속에 저장을 해놨어요. 메모리 반도체로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메모리 해놓은 거를 어떻게, 얼마 가다가 옆으로 구부라져서 걸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머리가 가르쳐 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문이 있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현관문이 있어. 현관문 들어가면 뭐 거실이 나와.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뇌는 시스템과 메모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반도체가 우리 꼭 필요한 첨단 산업에, 첨단 장비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또 뭐 광통신, 요새 통신을 하는 광통신,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반도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그 반도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도체만 가지고는 안 돼. 뭐 중요한 물질이 또 필요해. 그게 뭐냐 그러면 히토류 원소. 따라해볼까요? 히토류 원소. 들어봤죠? 뉴스에서. 네. 그게 뭔가 하는 거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화학인데 뭐 우리가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 없는 거는 잊어먹어도 되고, 그러나 강의 내용에는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히토류 원소. 그거를 오늘 강의하려고 그래요. 괜찮지요? 네. 히토류 원소. 네. 그 히토류 하면 뭐 히토류? 히자가 무슨 히자요? 아이고 희미해. 아이고 희박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밖에 없다는 게 히자예요. 히자. 희귀해. 그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희자가 그런 아주 드물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희자인데, 또 기쁠 희도 있긴 있어. 기쁜 소식, 희소식. 그냥 그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히토리 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없는 거, 작고 조금밖에 없는 거. 그게 희자야, 히토리요. 토 흑토자야.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건데 아주 조금 들어있는 거. 그런 원소가 뭐죠? 이제 원소 기호,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 들어봤죠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것 같아요. 주기율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원소로 되어 있어요. 원소. 그래서 수소도 원소예요. 원소. 산소도 원소야. 근데 그 원소가 원소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원소를 이루는 게 원자인데, 원자 하나만 가지고 못하니까 원자가 분자가 돼. 그래서 산소 원소 속에 있는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가 돼. 그러면 산소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산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기 중에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수소도 우리가 봐요. 수소 원소는 이제 우리가 수소인데 그것도 H라고 하는 수소 가스 뭐. 근데 수소도 원자가 많이 모아져서 원소가 되는 건데, 그거 수소 하나만 가지고는 존재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가 돼. 그래서 수소 분자가 가스로 이제 수소 가스가 되는 거예요. 수소 가스가. 그래서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이루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원소들. 수소, 산소, 그게 원소. 원소는 원자가 그 속에 중심 인물이야. 원자만 가지고 있는 게 수소가 분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소 가스 하면 그건 수소 분자들이 모아 있는 거다. 그 수소 원소는 수소 원자들만 모아 있는 거다. 근데 수소는 혼자 있기 어렵다. 여러분들 뭐 금반지 끼셨어요? 금도 원소예요. 원소. 근데 금은 원소 중에서 금속 원소라고 그래요. 금속 원소.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금속 원소. 구리도 금속 원소예요.
근데 금 원소가 이거는 특징이 원소 하나, 원소에 거기에 금 원자가 있는데 금 원자 한 개도 안정해서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금 원자끼리만 쫙 모아져 있는 게 금붙이. 우리가 금반지 할 때 쓰는 원료. 금반지가 또 고급은 아주 순금 반지가 있고 또 화금한 반지도 있어요. 화금한 거. 구리가 좀 싸니까 섞어서 18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금반지에서 순금 반지야, 18금 반지야. 얘기 들어보죠? 근데 18금 반지는 순수한 금이 아니라 거기에 구리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금리빨도 하는데 그래서 금도 원소인데 근데 그 원소는 금속 원소고 그거는 그냥 그 한 개만으로도 잘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그 금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내요? 금광에 가서 금광, 그러니까 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광석이 있는 그런 광산이 있어. 그게 금광이에요. 금광을 발견하면은 금광에서 금을 캐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광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금 광석. 근데 그거는 금 원자들이 모아져 있는데 아주 성분이 진하게 있어. 금이나 구리나 니켈이나 백금이나 다 이런 것들이 광속으로 존재하면서 거기서 순수한 백금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해가지고 그걸 재련한다고 재련해가지고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금속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요새 금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을 사서 모았다가 이제 하고 우리 저기는 주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주식은 막 그러니까 금으로 사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금값이 쌌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돌 때, 백일 때 금반지 해주죠. 선물로. 요새는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요. 너무 비싸서. 막 하나 해준다면 50만 원쯤 들어가. 그때는 뭐 7만 원, 8만 원도 했었고 한도 뭐 15만 원까지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이제 4, 5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올라간 금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또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내려가면 금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원소예요. 원소. 근데 그런 원소를 이제 그 러시아의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 잊어먹어도 좋아요. 멘델레프 한번 따라해볼까요? 멘델레프. 이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소들을 쫙 표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라는 거야. 그래서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과학책에 보면은 주기율표가 딱 앞에나 뒤에 붙어 있어요. 책에 부록으로. 그래서 주기율표가 그 원소들 이제 순서대로 가벼운 거 제일 가벼운 게 수소가 1번이야. 원자 번호가 1번이야. 2번은 뭔지 아셔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2번은 헬륨 가스. 두 번째 가벼운 거 헬륨. 세 번째 원소는 좀 가벼운 게 뭐죠? 리치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지, 2차 전지, 충전할 수 있는 전지, 그 전지를 만드는 재료가 리치움이에요. 그래서 리치움 전지라고, 리치움 이온 전지 이렇게 얘기를 해. 리치움 이온 전지. 그게 이제 충전해서 살 수,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1차 전지, 2차 전지는 재충전해 쓸 수 있는 거. 요새 뭐 휴대폰에 다 충전해서 또 쓰고 전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지값이 비싸니까 오래 휴대폰 쓰다가 아이고 이제 오래되면 전지가 비싸니까 휴대폰 새 걸로 바꾸고 다들 그래. 전지가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면 새 휴대폰 사요. 근데 전지를 바꾸나 휴대폰 바꾸나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새 휴대폰 쓰고 있죠. 어쨌든 그런 리치움이라고 하는 거 그걸 순서로 쫙 해가지고
자연에 우리 주위에 우리 몸과 또 어떤 이런 산에 이런 데 다 있는 물질들을 다 이제 순서대로 다 배열을 했더니 94개가 나와. 94개. 94개가 원소가 다 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기율표 만들 때, 멘델프가 만들 때에는 94개가 몰랐어.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어떤 주기성이 있고 특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1족에 세로 오르는 건 1족, 가로 있는 건 주기인데 주기와 족에 따라서 특성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멘델프가 발견했어요. 그 멘델프의 주기율표 발견 때문에 몰랐던 원소도 다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94개를 알아냈다가 요즘에는 그런 원소들을 또 인공적으로 또 합성을 해.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는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 핵융합. 수소폭탄이 핵융합 폭탄이야. 원자폭탄은 핵분열 폭탄이고. 근데 그 융합을 하면서 그 94개 말고 인공적으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원소 수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수가 118개야. 많이 만들어냈죠. 118개. 그런 원소가 지금도 만들어내고 핵융합으로 새로운 원소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게 인정받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한 원소로. 그래가지고 118개는 인정받은 거예요. 118개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주기율표에 103번까지 썼어. 예. 그러니까 90년대 제가 강의한 그러다 이제는 118개까지 이제 늘어났어요. 이제. 어쨌든 그 원소가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다. 그런 멘델레프가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모르고 있던 원소를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리 부인 알지? 큐리 부인 뭐 하는 여자예요? 과학자예요. 큐리 부인. 고향이 어디예요? 폴란드 여자예요.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독일의 식민지고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막 주위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못 살던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 출신의 여자인데 과학자가 돼가지고 막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과학자예요. 물리학자.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였어요. 그런데 큐리 남편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길에 가다가 마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 옛날 차도 없을 때인데 마차. 그래가지고 마차에 치여가지고 죽어. 비 오는 날 우산 쓰다가. 비 오는 날 우산 쓰다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큐리 남편 죽은 다음에도 연구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물질을 발견해냈어. 그게 라디움이라는 거지. 라디움. 또 따라해볼까요? 라디움. 큐리 부인이. 그래서 또 라디움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때 주기율표가 나왔을 텐데 그때 그 라디움이 있은 자리가 비어 있었어. 뭔지 모르는데 있을 거라고 비어 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큐리 부인이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라디움이라고 붙였어요. 빛이 쫙 나는 거야. 그 물질이. 광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방사선 광선이었어. 그래가지고 빛이 나왔구나 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라디움, 빛이 나는 거다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원소를 큐리 부인이 발견해냈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둘 탄 거야. 세계에서 노벨상 둘 탄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큐리 부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옛날에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시키게 한 그러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미국 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흑백 텔레비전 만들어서 그 흑백 텔레비전으로 중국에 팔아가지고 $1씩 벌었어. 근데 그 조립식 공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동시에 멈췄다가 동시에 시작하고 그래야 돼. 여럿이 하는데. 근데 그게 여러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반도체로 안 하고 이거 뭐 저기 이제 그 광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꽂아 조립하고 그러는데 화장실 가기가 너무 동시에 가려면 화장실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화장실에 갔다 오고 일부는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 그래서 그걸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아가면서 여자들이 애써 만들어가지고 $1 버는 거 가지고 과학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참 공로가 한국은 큰 거예요. 여자들이 없었으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그 어떤 램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라디오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하다가 반도체로 트랜지스터가 생기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원소 라디움 발견한 원소 여자 과학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얘기한 멘델레프라고 하는 주기율표를 만든 그 러시아 과학자 대단한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이 대학을 러시아의 대학의 최고 좋은 대학이 그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 모스크바 대학이야. 모스크바 국립대학이네. 근데 이 멘델레프는 그 모스크바 대학 나온 것도 아니야. 지방대학, 아니지, 그 빼찌르부르크 나오는데 거기에 시골 교육대학, 그 사범대학 비슷한 그 대학을 나왔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그 세계에서 각광받는 큰 주기율표를 만들려는 공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은 멘델레프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대학도 아닌 모스크바 대학에 가면은 제가 가봤는데 모스크바 대학에 멘델레프의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그 멘델레프를 기려. 근데 그게 좋은 거긴 한데 멘델레프가 참 좋은데 이 사람이 또 착각을 했어. 착각을. 뭘 착각을 했냐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이 참 좋다.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술을 조금 마시면은 나쁘진 않아. 그래서 옛날에는 술을 약으로 썼어요. 약으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뭘 좀 마시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 포도주는 좀 마시자.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마셔라. 몸에 좋게. 약이 없을 때니까 그래. 약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써.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이 약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술이.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해서 러시아에서는 술이 참 몸에 좋은 거다 해서 러시아의 술 가운데 유명한 술이 무슨 카라고 그래요? 보드카라는 거 들어봤죠? 예. 그 알코올 프로수가 50% 가까이 있는 거야. 아주 독한 술이야. 그거를 러시아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과학자 멘델레프가 좋다고 해서 먹어야지 하다가 그 술을 먹어가지고 러시아의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도 지하철 타는 입구 있죠? 그 앞에 가면은 남자들이 꽤 젊은 남자들인데도 다 누워 있어. 그래서 안내원한테 저기 왜 노인이냐고 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일을 안 하고 알코올 마시고 그냥 오후 아침에는 그래도 적은데 오후 가면은 길바닥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여자들은 그런 남편 들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자는 일을 해. 그래가지고 남편은 술 마시고 길가다가 누워있고 여자는 열심히 하고. 러시아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죠? 러시아 여자들이 참 얼굴이 예뻐요. 그 러시아 민족 그 사람들이 그런 러시아인들이
그때 러시아가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 어려울 때 한국으로 와서 한국 술집에 와가지고 접대 역할을 했어요. 기억나죠? 예, 이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한 나라로 되었을 때 뭐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독립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소련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독립해가지고 서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또 고생당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멘델레프가 좋은 과학자지만은 술 얘기해가지고서 러시아 젊은이들을 버려놨다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 가운데 히토류 원소라고 하는 그 구역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란탄 계열이다. 란탄 계열, 란타늄이 있고 그 옆에부터 14개가 란탄 계열 원소야. 그 원소를 히토류 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토류 원소가 14개에다가 란타늄까지 합해서 15개. 그리고 히토류가 아닌 관계없는데 2개를 더 처음해서 17개가 히토류 원소라고 해요. 히토류 원소. 그러니까 주기율표 118개 가운데 히토류 원소가 17개가 있어요. 17개가. 그걸 히토류 원소인데 그 히토류 원소를 왜 히토류라고 했느냐? 예, 드물다. 흑토자. 그래서 흙 속에 드물게 있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흙 속에 많이 있어도 그게 굴이나 금이나 백금처럼 뭉쳐 있는 게 아니야. 진하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하게 이렇게 아주 농도가 짙게 있는 거는 재련해서 순금 만들기가 참 쉬워. 그런데 아까 얘기한 히토리라고 하는 거는 17개의 원소인데 그거는 아주 묽게 있어. 그러니까 잡동사니가 많고 정말 히토리는 조금 들어있어. 땅 속에는 많이 있지만은 그걸 광산을 꺼내가지고 그 속에서 히토리를 뽑아내려면은 아주 재련을 하려면 아주 힘들어. 그걸 꺼내내기가 아주 힘들어. 그리고 또 히토리가 17개인데 아주 안정해가지고 어디에 녹지를 잘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순수한 히토리 원소만 꺼내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 그래서 묽게 많이 있어도 묽게 있고 그거를 깨끗한 히토리 원소로 분리해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히토리라고 붙인 거예요. 히토리. 따라해볼까요? 히토리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히토리가 많이 있어도 그게 아주 드물게 섞여 있어가지고 묽게 아주 조금씩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순수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히토리라고 그래요. 히토리.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히토류 원소, 히토류 금속, 그냥 히토류 다 똑같아. 히토류. 근데 그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히토류가 없으면은 첨단 과학을 지금 발전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휴대폰에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칩으로 해서 하지만 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히토리를 휴대폰에다가 안 넣어놓으면은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 어디에 쓰여지느냐? 휴대폰에서 그 휴대폰 화면 나오죠? 화면에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 여러분 잘 못 볼지 모르지만은 화면이 이쁘게 나와요. 그 화면이 이쁘게 만드는 색깔을 내게 하는 것이 히토리 원소야.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눈 잘 보이는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아주 그냥 보면 버스에 앉아 있으면 그 휴대폰만 보고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 밝은 화면, 이쁜 화면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휴대폰 쓰고 있는데 그 휴대폰 쓰기 위해서 화면에 그 밝기와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려는데 필요한 히토류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할 때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자동차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 했는데
그 반도체들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또 히토리 원소야. 히토리 원소. 히토리 원소가 없으면은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못 만들려는 거야. 그 히토리 원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됐지만 마찬가지로 히토리 원소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토리가 꼭 필요한 거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 요새 자율형 전기 자동차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기가 혼자 운전해. 어제 우리 교회에 상당한 집에서 갔더니 그 상당한 집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기 와이프가 운전을 못한대요. 그런데 전국 여전도연합회 회장을 이제 2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여전도연합회 회장은 다니는 데가 교회마다 방문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자동차 운전 못해가지고 지금 운전 가르쳐가지고 할 수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율형 운전 기사 없이 하는 자동차가 요새 나오잖아요. 테슬라 같은 데서 나오는데 그걸 사줘볼까 했더니 한 대가 1억 5천이래. 아이고 비싸죠. 왜 그렇게 비싸냐?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한 히토리오. 비싼 히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또 반도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있어야만 히토리가 있어야만 자율형 자기가 운전하는 그런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히토리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히토리를 싸게 할까? 어떻게 하면 히토리를 싼 값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세계의 과학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히토리는 비싸요. 그러면서 비싸면서 또 조금 들어있어. 근데 그게 왜 비싸냐? 아까 흙 속에 붙어 있는데 광석 속에 있는데 광산에는 금이나 은 같은 거는 아주 진하게 있어서 조금만 잘 재련하면은 금, 은, 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히토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재련하려면은 아주 환경 파괴가 심한 거야. 뭐 불순물 다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다 독한 거를 넣어야 그게 녹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성도 나오고. 미국에서 그걸 하다가 그 광산을 폐기시켰어. 하도 독한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환경에 사다 쓰자.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알아요? 히토리 광산. 히토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중국이요, 중국. 중국인데 중국에서 히토리 지금도 세계에서 쓰는 히토리의 70%에서 90%까지를 중국에서 나온 걸 쓰고 있어요. 한국에도 다 중국 거 쓰고 있어요. 히토리. 한국 휴대폰 만들 때, 한국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만들 때 히토리가 없으면 안 되는 중국 거 사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인가 저기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있었어.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일본이 그 중국 어선을 억류를 시켰어. 그 남양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중국 영토이기도 하면서 일본도 자기들 거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 어선이 허락 안 받고 뭐 어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순시선이 그거 딱 잡았어. 2010년에 그랬어. 그랬더니 중국이 일본 놈들 우리 어선 잡았어? 그럼 우리는 그럼 너네 나라한테 히토리 원소 안 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꺼졌네?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중국에서 히토리 안 하면 못 만드는 것이 지금 16년 전이니까. 그래서 얼른 풀어줬어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리가 이게 힘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가지고 히토리 생산업체, 히토리의 판매 이런 거를 국가가 통제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사시에 무기를 만들려고 그걸로 너네들한테 안 팔아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90%를 중국 걸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쉬었다 이거 얘기 들리죠? 예. 예.
그 중국 거를 수입해서 세계가 다 쓰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 발달한 나라들이 이제 중국 히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히토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중국에 가면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토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지역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들어봤는 내몽골 자치구역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중화민국 내몽골 자치구역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크게 두 지역이 있어. 그 아주 북쪽에 중국의 국경 북쪽에 외몽고라고 있어요. 외몽. 거기가 지금 몽고라고 한 나라가 생겼어요. 몽고. 네, 몽고. 그리고 중국 속에 내몽고라고 해서 중국의 북쪽이야. 내몽골 자치구 해가지고서 자치구라고 그래가지고 해. 근데 몽고 사람이 많이 살진 않아. 한족이 많이 살아. 근데 몽고인이 그때 지배하던 땅이 그게. 그래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몽고인들이 있고 또 한족이 많이 80%는 한족이지만은 몽고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다니까 내몽골 자치구역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자치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도 중국 통제 속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이 히토리 원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만들어내느냐? 그쪽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어. 지금도 가난해.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원소, 땅 속에 있는 원소인데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물게 조금씩 들어있어가지고 분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많이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데 내몽골 자치구역은 중국의 변방으로서 그렇게 쉽게 부려먹을 수가 있는 지역이야. 그 중국이 집중적으로 거기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그걸 만들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히토리 원소를 이제 재련해서 순수한 히토리 원소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가 자리를 잡아서 잘하고 있는 거지. 그 대신에 그 지역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고통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심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도 거기가 가장 싸게 세계에서 히토리 원소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많이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한국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환경 파괴가 심하고 너무 위험해, 나빠. 미국은 하다가 중단시켜 버렸어. 그 광산이 캘리포니아에 그 광산이 있어가지고서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한 25km쯤 떨어진 데다가 물이 없는 호수가 있어요. 아주 저지대. 거기다 모아가지고 잘 정제해서 해롭지 않게 변화시켜서 했는데 도중에 관으로 오는 도중에 금방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독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폐광시켜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켜가지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어떤 회사가 그 광산을 또 샀더라고. 사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금방 허가를 안 해줘. 안전해줘야 허가해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히토리 원소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화하면은 세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국가가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히토리 원소를 만들자 해가지고 한국에는 히토리 원소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충주 쪽에 히토리 원소가 좀 있어요. 강산이. 그래서 거기서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못하고 있어 아직도. 또 값도 워낙 중국게 싸니까. 그래서 살려면은 우리 거기서 만들려면 비싸니까. 여기서 만든 거 사는 가격이 중국보다 비싸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연구는 해야 된다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히토리가 달나라에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달나라에서 그 광석을 캐다가 해보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해저, 서태평양, 그러니까 한국이 있는 한국 동해죠. 한국 동해 쪽에 바다 밑에 흙을 긁어내면 그 속에 히토류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흙을 긁어다가 지금 대전에 지질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알죠? 대전에 연구단지에 가면 지질연구소라는 데. 거기서 그 우리 동해바다에서 바다 밑에서 긁어온 흙을 바다 해저 그 물질이죠. 그걸 가지고서 히토류가 얼마 있는가 연구하고 좀 있어요. 네, 연구했어요. 어쨌든 그런 히토류들이 지금 세계에서 다 이건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게 연구를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구가 아직 미숙해서 중국 거만큼 싸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차라리 중국 거 사오는 게 좋아. 유사시에 중국이 무기화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게 비싸니까 베트남하고 브라질하고 좀 인건비가 싼 지역이야. 거기다가 좀 해라 해서 히토류 하게끔 시켜요. 근데 아직도 만들긴 하지만은 조금밖에 못 만들어. 워낙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워낙 독한 물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화가 나면은 무기화하면은 세계가 큰일 나. 이 첨단 산업 못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휴대폰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히토류의 시대. 그래서 아주 중요한 히토류가 있다. 그런데 히토류가 어떤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하냐 하는 거를 이제 세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할 때 히토류에는 발광, 색깔을 이쁘게 내는 물질이 있다. 양은 조금 들어가지만은 그것이 들어가야 색깔이 이쁘다. 빨간, 파랑, 노랑 색깔이 나오는 금속이 히토류 원소가 있는데 그거를 잘 섞어서 그걸 하면은 아주 이쁜 색을 밝고 이쁜 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연구가 된 거예요. 그 색깔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히토류 원소 가운데 네비디듐 몰라도 돼요. 그게 히토류 원소 중에 하나예요. 17개 중에 하나예요. 네비디듐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는 자성이 있어. 자성이 뭐죠? 어떤 금속이 못 같은 거 막 붙이는 거 있죠? 냉장고에다 탁 붙여놓는 거 있죠? 그게 자석이에요. 자석을 만드는 원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석의 원료인데 그 자성의 세기가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 거기다 무슨 메모장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붙여서 냉장고 탁 문에도 넣으면 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석인데 이 히토류 원소의 자석은 아주 세. 그래서 10kg 정도의 자석의 무게가 자석을 만들어놓으면 그 10kg짜리 자석이 30kg짜리 자석이 300kg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거를. 우리는 그 냉장고 속에 있는 냉장고 바깥에 있는 자석을 떼어내기는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못 떼내는 거지, 뭐. 무거워. 100배의 무거로 해야 그게 떨어져 나오니까 아주 센 거죠. 그런 센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가 히토류 원소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런 센 자석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센 자석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작은 크기로 자석의 크기가 작아도 무거운 거를 붙들어 올릴 수도 있고 또 그걸 돌려줄 그러니까 그 자석을 돌리면은 따라서 금속이 막 돌아가잖아요.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돌린다는 것은 모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다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다를 만드는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다가 없이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모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큰 자동차를 움직이는 모다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히토류예요. 히토류에 네비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성이 있는 물질. 그런데 그런 자성 있는 물질은 근데 그게 상당히 아주 뭐냐면 쉽게 부스러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아주 안 부서지게 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비디뮴이라고 하는 자성 있는 히토리 원소를 부서지지 않게 합금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비뮴 조금 넣고 쇠주, 철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그 붕소 조금 섞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부서지지 않고 아주 강한 게 돼요. 그거는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쓰게 되면은 아주 그 작은 크기의 모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터를 만드는 데 쓰는 자석이 된다. 또 여러분들 휴대폰에 수업 중에는 음성으로 하지 말고 진동으로 하세요. 하죠? 그죠? 그래서 진동으로 하죠? 진동하면 전화가 올 때 소리는 안 나고 뭐예요? 휴대폰에서 울리죠? 그 울리게 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오스미움 자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도 그걸 왜 그런지 모르는데 휴대폰이 지금 진동하고 있다. 그거는 자석이 거기 들어있다. 거기에 히토리 자석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들려면 히토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히토리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아주 첨단. 그러니까 전화가 울려도 소리가 안 나고 울리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시끄럽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소리 나게 하는 것도 자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음성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소리가 나는 거. 우리가 아까 문 들어올 때 점자도 소관입니다 하면서 문 열어두는 그 소리가 나게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석이 있어야 진동을 시켜서 음파를 만드는 음파. 그러니까 음파를 만들어내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파를 만드는 원료가 자석인 거예요. 자석이 원료가 히토리 원소인 거예요. 히토리 원소. 근데 그냥 일반 자석보다 히토리 자석은 아주 세기 때문에 양이 작아도 돼. 어떤 첨단 장비를,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작고 아담하고 작게 만들려면은 히토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작아졌어요. 주머니에도 들어가. 그런 것은 왜냐? 거기에 히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아진 거야. 히토리의 공이 큰 거죠. 작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히토리가 우리를 물건들을 아주 작고 또 자동차도 작고 가볍게 크지만 그 엔진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도 큰 힘이 나오게 해서 그 무거운 자동차가 아니라 가벼운 자동차가 되는. 그래서 전기를 조금만 들여도 자동차가 잘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히토리는 그 자석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파도 만들어서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소리 나는 거는 히토리 때문에 그렇다. 또 소리도 끄고 진동 그것도 히토리가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 기술에 그게 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광섬유, 광통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휴대폰이 다 집에서 뭐로 되어 있어요? 휴대폰 그냥 집에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파사 SK든지 또는 그 KT든지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서 해서 휴대폰에다가 뭘 하면은 그게 그냥 집에서는 그냥 그거 가지고 쓰면은 저걸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주는 휴대폰 회사에서 주는 그러한 어떤 전파의 그 비용을 안 내도 그냥 잘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앱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앱 깔면서 거기다가 이제 광통신사하고 연결시켜줘 가지고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광통신사에서 보내온 케이블이 있어요. 아파트에도 다 케이블이 들어와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 연결시켜졌어요. 케이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전선을 썼어요. 전선. 구리로 된 전선을 썼어요. 요즘에는 그런 휴대폰 같은 거를 집에서 쓰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광통신 나오는 걸 씁니다. 광통신. 한번 들어봤죠? 뉴스에서? 따라해볼까요? 광통신.
광통신. 그래서 그 전기와 같이 전자를 움직여 가지고 이제 어떤 전파를 보내서 그래서 뭐 라디오도 수신하고 뭐 다 이런 텔레비전 수신하고 하던 것이 이제 구리선 전선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광섬유를 집어넣었어요. 광섬유. 광섬유는 주로 만든 원료가 유리를 만드는 원료야. 실리카라고 하는 거. 실리카. SiO2. 실리콘에다가 산소 2개가 붙어있는 거. 유리 원료. 유리컵 같은 거 다 그게 실리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 그 유리를 섬유로 만들어. 섬유로. 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굴지연료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파를 보내지 않고 광자파를 빛을 보내주면은 그 빛이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모든 텔레비전이라든지 집에서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또 휴대폰 이런 거를 쓰는데 지장 없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SK에다가 우리가 회비를 내는 것이 거기서 보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광섬유. 우리가 집에서도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가가지고서 동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원찮게 그냥 전 별로 유튜브를 안 봤는데 그날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유튜브를 키다가 김영석 교수님의 유튜브 방송을 한번 켰더니 들어봤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김영석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석 교수. 연세대 교수 하시는 분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106세셔요. 106세셔. 김영석 교수란 분이야. 106세 되신 분이 거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송에 뭐가 나오냐고 그러면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식탁에다 올려놓지 말아야 할 5가지 물질, 식탁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물질들 5가지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뭐 식탁에 없어야 된다고? 이 사람 106세까지 살았으니까 이 사람 한 말만 좀 들어봐 볼까? 그 사람은 켜봤어요. 켜봤더니 없어야 할 물건이 튀김 음식이래. 튀긴 거는 트랜스 지방이 생겨가지고 안 좋대. 우리 부치개라든지 튀김 좋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먹을 때 튀긴 음식 좀 말 달라고. 튀긴 음식. 또 우리가 중국집에 가도 꼭 튀긴 음식 있지요. 뭐요? 튀겨서 나오는 거. 애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튀긴 거야. 튀긴 음식에는 기름기가 트랜스 지방이 돼가지고 몸에 해롭다. 그래서 튀긴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그 맨델리프 반대로 절대로 알코올은 먹지 말라 나오더라고. 5가지 중에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어쨌든 그 방송을 한번 들었더니, 이 양반이 이래서 올해까지 살았구나. 106세까지 살았구나. 하고서 또 방송도 지금 방송하는데 얼마나 말이 노인의 음성이 아니야. 106세인데. 카랑카랑해, 그냥. 그래서, 아이고, 참 좋다. 했더니, 계속 유튜브가 계속 그냥 나를 막 계속 김영석 교수 방송 듣게 막 계속 나한테 뜨는 거야, 휴대폰에. 유튜브가 무서운 거야. 한번 빠지면은 거기에 팍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나는 안 봐서 모르지만은 좌파 사람들은 좌파 얘기만 계속 들어, 유튜브에서. 우파 사람은 우파 얘기만 계속 들어. 그러니까 서로 화합이 안 돼. 서로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가 딱 알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만 듣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그 유튜브 방송 그게 다 광섬유 덕분에 되는 거야. 거기에 광섬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히토리 원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토리 원소 때문에 그런 방송들을 우리가 유튜브도 들을 수 있고. 요즘에 애들 유튜브 많이 보죠? 예. 유튜브. 어른들도 보는데 어쨌든 그런 광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자파,
구리철수로 만든 전선보다 실리카 유리로 만든 그 전선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광자라는 것입니다. 광자가 움직이면서 아주 고용량, 많은 용량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금방 전송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그런 방송 또는 그런 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성분 가운데 하나가 히토리 원소가 들어있다. 그 광소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물질이 히토리 원소들이 있다. 근데 양은 적지만은 양은 조금만 넣어도 돼. 근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기화하지 않도록 중국을 무기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개발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달나라에서 가져가면 더 좋고 또 땅바닥 태평양 바다면서 돼 있다니까 꺼내다 하면 좋고 근데 아직은 안 되고 있어.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있는 광산에서 꺼내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독성을 적게 만들면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의학용으로도 또 많이 쓰여. 의학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MRI라고 하는 거 찍어봤죠? 네. 안 찍어본 사람도 많겠지만 MRI 찍을 때 그런 MRI를 찍을 때 또 이 광소묘가 아니라 MRI에 히토리 원소가 꼭 또 맞는 장치에. 그 MRI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소넌스라고 가지고 마그네틱이 자석이. 그러니까 이 MRI 찍을 때 자석이 꼭 필요하거든. 그 자석이 MRI 기계에 있는데 그 자석을 만들 때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히토리 원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레이저 치료 알지요? 레이저 광선. 레이저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문 모서리에다가 딱 쪄가지고 이마 이쪽에 있는 눈썹 있는 데가 상처가 났어요. 갔더니 레이저로 그 상처의 흉터를 없애주더라고요. 그런 치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레이저에 그걸 없애주면서 얼굴에 흉터가 없게 해주는 거예요. 9번을 꾸몄는데 근데 뭐 아주 성형외과인데 아주 정밀해서 9번을 쭉 상처가 뭐 한 3cm 정도 되는데 9번을 꾸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 레이저로 흉터를 없애줘. 그 레이저 광선 만들 때도 필요한 게 뭐냐? 히토리 원소다 이거예요. 근데 레이저 광선 하면서 우리 집사람 저는 영 반대해서 제 눈도 안 보이고 얼굴에 점 있는 거 그 뭐 물상만 있어요. 그지? 얼굴 점. 그 점 빼라고 막 그래 그전부터. 나는 뭐 점 있으면 어때? 예, 방송에 어제도 이제 뭐 특강하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EBS에서 나온 방송 걸 보였더니 얼굴에 점이 그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 빼라는 건데 저는 안 뺀다고. 얼굴이 깨끗하면 뭐해?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하면서 안 뺐더니 얼굴 흉터 없앤다고. 우선 얼굴 상처 났으니까 그 치료 받다 보니까 흉터도 없애주면서 집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 얼굴 점도 빼달라고. 그래서 점을 다 뺐어. 얼굴에 점을 뺐더니 여기서 어제 교회 갔더니 장로님 왜 이렇게 얼굴이 젊어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뺄 때도 뭘 써요? 레이저 광선 써요. 레이저 광선을 쓸 때 레이저 광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 히토리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히토리.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히토리가 굉장히 필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MRI 찍을 때도 필요하고 레이저 치료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이저 프린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레이저 프린터. 그 레이저 프린터라는 말은 레이저 광선이 필요해. 그런데 레이저 광선이 필요할 때 꼭 반드시 히토리 원소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이런 레이저 쪽에도 히토리오, 또 MRI 쪽에도 히토리오, 또 막 우리 방통신 쪽에 뭐 히토리오, 또 뭐 휴대폰 볼 때 전화할 때 뭐 다. 그 다음에 또 시간 다 됐어요. 20분 끝나려고 해요. 10분 다. 그래서 히토리 광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히토리가 뭐 여러 문제에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20분에 끝나려고 20분 됐어요. 그래서 끝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강의 끝나도록 하죠.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20분 됐어요. 올려놓지 않아야 될 5가지가 궁금해요. 그랬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첨단 과학에 필요한 것들이 히토류다. 히토류다 안 말고 히토류가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반도체하고 히토류는 굉장해요. 그거 하는 회사들 돈 많이 벌어요.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왔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엔디비아라는 회사인데 돈 많이 벌어요. 거기에 이런 반도체라든지 히토류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예, 맞추도록 하죠.